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원익큐브고요. 원익큐브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익큐브가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와줬죠.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특징주 테마로 엮인 거죠. TNT NCR로 원익큐브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앞두고 상한가다. 결국에 이제 이른바 한동 테마주로 이제 DNT NCR과 원익큐브가 묶이게 되면서 26일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테마 말고 진짜로 원익큐브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원익큐브의 이런 사업 부분 한 번만 살펴보게 되면은 그 주요 제품의 이런 케미칼 부분, 건축자재, 폴리머, PMP, 신사업, 전자소재 부분이 있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매출비를 보시게 되면 한 30% 정도, 건축자재가 23%, 폴리머가 40% 조금 안 됐고요. PMP가 이제 5.36%, 신사업 부분은 이제 0%, 전자소재는 1.20%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익큐브 한 회사에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직접 제조해서 생산하고 다른 기업한테 공급하는 건가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원익큐브는 대부분 이제 국내로부터 이제 원료를 이제 공급을 받아서 각종 화학 제품들을 다른 기업한테 넘긴다. 즉 유통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유통업 부분에서 매출 부분을 조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케미칼과 폴리머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런 케미컬 부분은 아직까지 업황이 완전하게 살아났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화학 업종들이 살아나면 같이 조금 살아날 기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현재 또 석유화학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 조금 볼 거는 이제 매출 비율이 1.2%밖에 안 되지만 전자소재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익큐브가 말하는 전자소재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인 나노이닉스죠. 그런 나노이닉스에서 판매 중인 LCD용 캐리어 필름이 주요 제품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LCD에 관련된 디스플레이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현재 LCD의 상황이 어떻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LCD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이 많은 점유율을 차지했었습니다. 19년도 이전까지는. 하지만 중국이 대대적인 이제 LCD 육성 사업을 토대로 이런 TFT LCDN 사업을 이제 확장시키고자 많은 기업과 MMA를 했고, 그런 MMA를 통해서 사업 효율화를 이루고 공장 증설을 통한 기업 규모를 굉장히 이제 키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산에 대한 효율성이 증가하다 보고 공장에 대한 증설들이 많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생산 능력이 이제 확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는 중국이 이런 LCD 산업 부분을 국내에 많이 의존했었지만은 22년도 이후로부터는 이제 자체적인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국내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즉 이제 결과로 말하게 되면은 LCD 시장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서 어떤 고급 설비에 대한 생산 라인과 꾸준한 투자로 생산 능력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2022년 기준 대형 패널에 대한 출하량 전망치를 보게 2022년 기준 대형 패널 LCD 출하량을 보게 된다면 이제 상위 8개 기업 중에서 6개가 중국 기업일 정도로 LCD 시장을 많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국내 LCD에서 삼성 같은 경우는 철수를 했고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죠. 그만큼 이제 국내 기업에 대한 LCD 사업이 많이 축소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원익큐브도 이제 자회사인 나노이닉스가 LCD용 캐리어 필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LCD 필름관에서 또 이제 사업을 철수한 기업이 있죠. 매각을 추진 중인, 즉 코오롱인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LCD 사업이 잘 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괜찮은 매출 올렸지만은 중국산 저가 공급 행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LCD 필름 부분에 대한 매출이 떨어졌다. 그러므로 해서 현재 매각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LCD 사업 부분이 조금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거 하나는 24년도에는 IT OLED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이제 OLED가 LCD 시장을 점점 침범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OLED 시장을 먼저 선도하려고 하고 있는 게 뭐 애플이죠.
애플이 최근에 이제 OLED 아이패드를 내게 됨으로써 그런 800만 대 물량을 출하할 거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 이런 OLED 제품이 시장에 대한 반응성이 얼마나 좋을까를 판단하려는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에 대한 반응성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OLED 아이패드를 넘어서 뭐 미니 시리즈, 맥북 이런 것들도 순차적으로 다 OLED로 바꿀 거기 때문에 점점 LCD 시장이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원익 큐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자체적인 상승보다는 같이 묶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원익 큐브 자체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여러 기업을 조금 묶거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원익 큐브에 대한 첫 시간이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살짝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결국에 이제 뭐 주봉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주봉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최저점인 810원부터 74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최근에 반등이 나와줬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반등은 한동훈 테마주로 엮이면서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등을 했어도 이런 3,500원 부근들, 3,000원 라인들은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눌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눌리고 2,200원 부근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뭐 이 부근 마찬가지로 이제 뭐 지지 부근이 될 수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차트로 어떻게 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어떻게 말할지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원익 큐브가 상승을 했던 이유도 테마로 엮였던 거 자체적인 사업 성장력 때문에 성장성이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었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도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같이 급상승이 한번 나오고 눌렸고 다시 한번 나왔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락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부근에서 이제 크게 이제 1월 3일 날에 거래량이 조금 나와주면서 가격이 눌렸고 지금 이제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진 거래량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2,000원에서 1,800원 부근들에서 떨어져도 가격이 1,000원에서 한 1,800원 부근은 조금 지켜주고 또 다시 반등이 왔을 때는 거래량을 동반하게 되면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지 말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인 이슈나 다른 것들은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원익큐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